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왕초보 탈출하기. 이번 시간은 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에는 천간합과 지지합이 있습니다. 먼저 천간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합. 천간합에는 5가지의 합이 있지요. 갑기합과 을경합, 병신합, 정인합, 그리고 무게합이 있습니다. 갑기합을 무정의 합이라고 하고, 을경합을 인이의 합이라고 하고, 병신합을 위재의 합이라고 합니다. 정임합을 음정의 합이라고 하고, 무게합을 무정의 합이라고 합니다. 먼저 갑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기합을 하게 되면 성질이 토의 성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갑기합토라 그러죠. 중정의 합이라고 합니다. 갑기합이 나타내는 것은, 갑기합토가 나타내는 것은 정도, 정의, 성실, 근면을 나타냅니다. 갑은 양목이요, 성질이 인이다. 기토는 음토이고 진정순독하며 물을 잘 생육하는 덕이 있기 때문에 중정의 합이라고도 한다. 진정순독이라는 것은 진압할 진자에다가 고요할 정자, 순박할 순자와 도타올 독자를 써서 진정순독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을경합. 을경합을 인이의 합이라고 합니다. 의로울 의자를 쓰지요. 을경합금, 신의, 윤리, 의리를 나타냅니다. 을목은 음목이고 성질은 인이다. 경금은 양금으로서 강견불복하고 강유가 서로 돕기 때문에 인이의 합이라고 한다. 혹시 발음이 좀 안 되는 거 있어도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제가 들어보면 왜 저렇게 발음을 했지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이라 살 수 없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병신합수. 병신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신합수, 위재의 합이라고 합니다. 위엄, 엄숙, 권위를 나타냅니다. 병은 양화로서 광희찬란하고 위세를 가진다. 신금은 음금으로서 인을 극하고 살을 즐기기 때문에 위재의 합이라고 한다. 다음은 정임합목. 정화와 임수가 만나서 합을 하면 화도 수도 아닌 전혀 다른 성질의 목의 성질로 바뀝니다. 이를 음정의 합이라고 합니다. 음란할 음자를 씁니다. 음정의 합. 애정지합이라고도 일명 말합니다. 정화는 음화로서 광희가 밝지 않다. 그러니까 정화의 빛은 병화의 빛같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임수는, 임은 양수이고 아래를 본떠서 밑해를 이루기 때문에 음릭의 합이라고도 한다. 밑해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때 밑자는 아름다울 밑자가 아니고 아첨할 밑자를 씁니다. 음릭이라는 것은 음란할 음자를 쓰고 숨길 닉자를 써서 음란함을 숨기는 합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무계합. 무토와 계수가 만나면은 그 무계합이 되는데, 이때는 무토인 토의 성질도 수의 성질도 아닌 화의 성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 무계의 합을 무정의 합이라고 합니다. 왜 무정의 합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무토는 노양의 토고, 늙을 노자입니다. 늙은 양의 토고, 계수는 소음의 수고, 노소가 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정의 합이라고 칭한다. 그러면 갑기합된 사람은 어떠한가? 갑일에 태어나고 기토가 있는 사람, 자기의 분수를 알고 매사에 신이와 화합으로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마음도 늘 크고 넓어 주위로부터 호감을 받는 사람이다. 백절불굴의 정신이 강하여 진취적 기상이 있다. 100번 꺾어도 굴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백절불굴이란 말을 썼습니다. 토가 많고 수가 부족하면 지능이 모자란다. 제가 아는 의사가 한 명 있는데, 토가 많고 수가 부족한데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하던데, 머리도 꽤나 좋은 것 같은데 지능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조금 거시기 하네요. 사주 전체의 구성으로 보아 상충상극이 많으면 의무와 책임감이 결여되고 무정하고 염치 없는 짓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다. 코가 크고 높은 사람이 많다. 처의 권한이 강하다. 기일에 낳고 갑이 있는 사람, 갑일에 낳고 기일이 있는 사람과는 반대가 되죠. 사주에 토가 부족하면 신의가 없고, 의리할 때 어짭니다. 믿을 신의. 신의가 없고 무정하여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목소리가 탁하고 코가 낮은 사람이 많다. 천은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갑일에 갑기합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100% 맞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갑기합이 된 데서 이런 성질을 나타내지만은 다른 오행들이 또 사주 원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운들이 들어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많이 상쇄하고 없애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이런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이 사주라는 역학은 항상 바뀔 역자를 써서 바뀌기 때문에 운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사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바뀌기 때문에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기질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게 나타난다고 해서 순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원래는 이런 기질이 있는데 나의 사주원국의 다른 오행에 의해서, 다른 육친법에 의해서, 육친들에 의해서 이 성향들이 많이 죽었구나 생각하시고, 또 자기한테 들어오는 대운이나 세운이나 월운이나 일운들에 의해서 이런 성향들이, 이런 기질들이 많이 죽었구나 생각하시지, 이거 쑥엉터리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을경합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경합된 사람은 어떠한가? 경일에 낳고 을이 있는 사람, 인자한 마음이 없다.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다. 을경합된 사람은 데모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치아가 튼튼하고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다.
스포츠를 좋아한다. 가정이 윤택하며 행복한 사랑 생활을 한다. 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을경합의된 사람은 어떠한가? 경이 일어났고 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경이 일어났고 을이 있어서 을경합의됐는데 왜 이렇지 않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을이 을경합의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주원국의 다른 오행에 의해서 작용을 받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조금 상쇄될 수도 있다고 말씀 미리 드렸습니다. 다음 을일에 났고 경금이 있는 사람, 결단력이 없다. 무례한 사람이다. 경솔하다. 치아가 약하다. 남자가 을일생이면 천은 허약하고 성욕도 약하다. 을일에 낳고 경이 있는 사람을 몇 봤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 절반 이상 5가지인데 한 6가지 정도, 한 3가지 정도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신합인 사람은 어떠한가? 세 번째 병신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신합인데 병일에 낳고 신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신일에 낳고 병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먼저 병일에 낳고 신금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모가 넓고 계교가 뛰어난 사람이다. 예의에 문란한 경우가 많다. 예의가 좀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겠죠. 권모술수에 능하고 잔인한 면도 있다. 호색가이다. 원래 병화에 태어나신 남자분들이 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들은 색을 엄청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자는 간부를 두기도 한다. 이 여자 셋이 있어서 가늠할 간자입니다. 가늠하는 그 외간 남자를 두기도 한다는, 가늠하는 지아비를 두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그 여자들이 외도하는 남자를 두면 능력이라 그러지요. 다음 신일에 낳고 병이 있는 사람. 신일에 낳고 병화가 있는 사람은 지모가 부족하다. 형제간에 무정하다. 신체가 작은 사람이 있으나 반대로 신체가 크면 길하다. 남자는 처권이 강하다. 그 남자는 이제 여자 척권, 와이프의 권한이 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정임합인 사람은 어떠한가? 정임합도 마찬가지로 정일에 태어나고 임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임일에 태어나고 정화가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정일에 낳고 임수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소심하고 질투심이 강하다. 신체적으로 마른 사람이 많고 키가 크다. 성질이 급하다. 색성이 강하고 음란하다. 정임합이 된 사람은 좀 전에 그 음정의 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애정지합이라고. 그 이성을 좋아합니다. 색정이 강하고 그래서 음란합니다. 편애하는 성격이다. 좀 음란하다 해가지고 그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덕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자기 가치관이라든지 집안의 가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러한 성향들이 많이 감춰지기도 합니다. 감추어지기도 합니다. 한 번씩 사투리가 나옵니다. 감춰지기도 합니다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임일에 낳고 정화가 있는 사람. 임일에 낳고 정화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좁고 소심하다. 키가 큰 사람이
많다. 신의가 약하다. 작은 일에 화를 잘 낸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달변가가 많다. 다음은 마지막 5번째. 무계합인 사람은 어떠한가? 무일에 낳고 무토일에 낳고 개수가 있는 사람. 겉으로는 인정이 있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냉정한 사람이다. 겉과 속을 알 수 없도록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는다. 얼굴색이 붉은 사람이 많다. 미남 미녀가 많다. 남자는 만혼한다. 늦게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수 3, 4혼으로 남편궁이 불미하나 남편은 미남이다. 여자는 서너 번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무계합이 있는, 무일에 낳고 개가 있는 여자의 경우입니다. 미남 미녀만을 선택하여 배우자로 삼는다. 무계합인 사람들은 무일에 낳고 개가 있는 사람을 한 2~5명 봤는데 이 말은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무일생이 개와 천합하고 또 타 주에 개가 있으면 재혼녀와 결혼 또는 사귀게 된다. 이런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일생이 개와 천합을 하고 나머지 2개 중에서 또 다른 주에 개가 있는 경우를 갖다가 본 적이 없어서 이 케이스는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일에 낳고 무토가 있는 사람. 예의와 지모가 적고 질투심이 강하다. 일의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몸이 마른 신체를 갖고 있다. 남자는 연상의 여인을 처로 삼으며 여자는 노랑을 남편으로 삼는다. 아내의 역군은 강하고 아내의 해상할 역시 강하다. 이 개일에 낳고 무토가 있는 사람은 이 상당 부분 틀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지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합. 지지는 외우치라고 앞서 시간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개가 있지요. 이걸 갖다가 12가지 시계 방향으로 한번 쭉 적어 봅니다. 어떻게 적는가 하면은 자를 갖다가 맨 밑에 6시 방향에 적고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딱 하면은 12개가 적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3시, 6시, 9시, 12시 방향이 뭐가 옵니까? 좌오묘유가 오지요. 좌오묘유. 그 좌오묘유를 갖다가 왕지라고 합니다. 가장 왕하다고 해서 왕지라 그러고, 그리고 인신사회를 역마라고 합니다. 역마. 역마 많이 들어보셨죠? 역마살. 역마라고 하고, 역마하고 역마살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진술, 충미를 화계라고 합니다. 그 각각 지지별로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은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지합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자축, 인묘, 진소미, 신유술에 다 쓰셨죠. 동그라미 원을 하나 그려놓고 시계같이. 그러면은 자축 2개가 합이 됩니다. 자축 2개를 줄을 쭉 그으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해가 있고 왼쪽으로 인이 있죠. 인과 해가 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묘와 술이 있죠. 묘와 술이 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과 유, 사와 신, 오와 미가 합이 됩니다. 간단하지요. 지지합은 그렇습니다. 자축 합이 된다고 아시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양방향으로 하나씩 가는 것마다 합이 된다고 보시면은 자축 하나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다 알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지지합이 이렇게 쉽습니다.
지지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합국이라는 게 있고 방합이 있고 그 다음에 반만 합의되는 반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삼합이라고 있습니다. 지지삼합. 그리고 육합이라고 있습니다. 육합.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 6개죠. 이 6개를 육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합의 종류가 4종류가 있지요. 이 4종류의 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계같이 둥근 원을 하나 그리시고 맨 밑에 6시 방향부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12개를 써보십시오. 다 쓰셨습니까? 이거를 하나 그려놓고 설명을 들으면 아주 쉽게 와닿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데 자신이 직접 한번 그려보고 아 이렇구나 하면은 다음에 기억도 오래가고 이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알 수 있게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만 돼도 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방합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합국. 방합국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가지가 계절이 있죠. 이 4가지 계절을 각각 묶어서 국이라고 합니다. 봄은 봄의 국, 여름은 여름의 국, 가을은 가을의 국, 겨울은 겨울의 국. 이것을 글자로 나타내면은 임묘진, 임목, 묘목, 나무죠. 나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행의 상태에서 봄이라 그랬죠. 동쪽이고. 그래서 임묘진은 목국이 되고 동쪽이 되고 봄이 됩니다. 임묘진. 그러니까 임묘가 나무인데 진은 왜 붙냐? 진은 그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데 각 계절마다 하나씩 토가 들어갑니다. 토만 따로 왕창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다른 오행들은 다 붙어 있는데 토 오행은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오행, 목, 화, 금, 수, 이 오행 사이사이에 하나씩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 맨 먼저 들어가는 게 임묘진, 진토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묘진 목국이 되고 동쪽을 나타내고 봄을 나타냅니다. 그래 되면 다음은 사오미가 있지요. 사화, 오화. 다음이 토인, 미, 사오미, 여름이죠. 이 사오미를 화국이라고 합니다. 화국. 왜 화국이냐? 사가 화고 오가 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국입니다. 간단합니다. 좀 전에 했다시피 이 방향은 남쪽이고 여름이죠. 그러면 다음이 뭡니까? 신유술이지 않습니까? 신도 금이고 유도 금이고 그 다음에 환절기 술이 하나 갖다 붙고 신유술.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서미 신유술에 외우면은 다 일되는 거 아닙니까? 그림 하나 딱 그리고 이 금국이고 방향은 서쪽이고 가을을 나타내지요. 앞에서 다 했던 건데 다 한 것을 또 이렇게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고 저런 관점에서 한번 보고 입체적으로 이제 관찰하는 중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 하나를 이런 각도에서도 보고 저런 각도에서도 보고 보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이 해자 축이죠. 해수, 자축, 자수, 그리고 축을. 이거를 수국이라고 합니다. 이 수국은 북쪽을 나타내고 겨울을 나타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방합국이 끝나는 겁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국이란 얘기죠. 방합국.
다음은 반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합국에 있어가지고, 방합국은 세 글자지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근데 이 방합국에 있어서 목국, 화국, 금국, 수국에 있어서 세 글자가 아닌 두 글자만 만들면은 임묘진이 세 개가 나오겠지요. 임묘와 묘진과 임진, 인진. 임묘진을 1, 2, 3이라 그러면 1번, 2번과 반합이 되고 2번, 3번과 반합이 되고 1번, 3번이 또 반합이 되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오미도 그렇고 신유술도 그렇고 해자축도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반합은 12개가 됩니다. 방합국은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러니까 반합은 각 국마다 3개씩 나오니까 12개가 맞지요. 12개를 다 읊어드릴까요? 한번 읊어봅시다. 그러면은 임묘, 묘진, 인진, 사오, 오미, 사미, 인유, 유술, 신술, 해자, 자축, 해축, 이렇게 12가지가 반합입니다. 그러니까 지지 12지신을 갖다가 12가지를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만 외우면은 동그라미 시계를 하나 그리고 6시부터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을 다 쓰고 그리고 세 등분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누면은 그게 방합이고 그 방합에서 2개씩 떼내면 12개가 반합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지요? 이걸 나중에 뭐 묘진 반합이니 오미 반합이니 유술 반합이니 신술 반합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걸 갖다가 어렵게 설명했는데 어렵게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 재미로 보는 쉬운 사조 팔자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지삼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삼합은 앞서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인노술,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 자오묘유가 가운데 있지요. 이 가운데 자오묘유를 두는 인노술을 오화국이라 그러고 신자진을 수국이라 그러고 해묘미를 목국이라 그러고 사유축을 금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성되느냐? 자오묘유가 왕지 중간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오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을 딱 정삼각형을 그려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오술이 됩니다. 정삼각형을 딱 그리게 되면은 시계로 따진다면은 8시, 12시, 4시가 삼각형으로 딱 정삼각형을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맞지요? 이게 바로 인오술 화국입니다. 그러면은 오를 냈으니까 12시를 냈으니까 3시를 한번 봅니다. 3시는 뭐라 그랬지요? 유지요. 유가 가운데 있는 거는 사유축, 금국이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11시, 3시, 7시를 선을 딱 그으면은 정삼각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시도 신자진 하면 정삼각형이 그려집니다. 묘시도 마찬가지로 정삼각형이 그려집니다. 해자축, 해묘미를 해서 정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지삼합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원을 하나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죠. 이 책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1궁의 각은 30도다. 왜 30도냐? 12개니까 30 곱하기 12는 360도. 원은 360도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다 아는 겁니다. 자오묘유의 방위의 중심이 되는 곳을 기점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세 개의 지지가 모임으로써
다른 오행의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이라고 한다. 세 개의 지지가 모여서 다른 오행의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인호술은 오가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화국이고, 신자지는 자수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수국입니다. 해묘미는 묘가 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국입니다. 사유축은 유가 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국입니다. 가운데 있는 성질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간단하지요. 단 국도 삼합의 국과 반합의 국으로 나눈다. 자, 또 이걸 달리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국, 화국, 목국, 금국이 있지요. 수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수가 가운데 있는 것이 신자진이죠. 신자진 수국에서 신이 장생이고 자가 제왕이고 묘가 진이 묘가 됩니다. 다음에 인호술에서는 화국에서는 인이 장생이고 오가 제왕이고 술이 묘지가 됩니다. 그래 따지면 목국과 금국도 마찬가지죠. 해가 장생이고 묘가 제왕이고 미가 묘지가 되지요. 금국도 사가 장생이고 유가 제왕이고 축이 묘지가 됩니다. 중심이 되는 제왕, 좌우묘유를 중심으로 좌우에 부하를 거느리고 있어 그의 힘이 강해졌다. 좌우묘유는 어머니와 같고 옆에 있는 것은 아들과 같다. 방국, 중심점에 있는 좌우묘유를 포함하지 않고 좌우에 있는 것끼리 합하는 것을 반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딱 외우시면 됩니다. 인호술 지지 3국이 있는데 이 지지 3합에서 좌우묘유가 들어가는 지지 3합에서 좌우묘유를 포함하지 않는 반합은 반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이 반합에서는. 그럼 이 반국은 중심점에 있는 좌우묘유를 포함하여 두 개로만 모여진 것을 말하죠. 그러면은 반국은 몇 개 있습니까? 8개 있죠. 반국 8개 있습니다. 신자반국, 자진반국, 인호반국, 오술반국, 해묘반국, 묘미반국, 사유반국, 유축반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합도 삼합의 효과와 같다. 반합이 됐다 해가지고 반합이 되었다 해서 합의 힘도 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같다는 뜻입니다. 삼합의 효과와 같다. 중요한 거겠죠. 삼합 사이에 형충파해가 있으면 매사에 말썽이 생긴다. 삼합을 이룬 것이 오히려 나쁘면 자신이 스스로 천한 짓만 골라서 한다. 삼합을 잘 이루고 있으면 평생 복록이 많다. 삼합을 잘 이루고 있으면 얼굴이 예쁘고 수려하게 생겼다. 이상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합. 6합은 맨 처음에 지지합을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 이것이 6합입니다. 이 6합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축합이 되면 토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인해합, 목, 묘술합, 화. 묘목과 술토가 합이 됐는데 화가 됐지요. 진유합, 금, 사신합, 수, 오미합은 타오행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힘을 합친 것과 같으므로 형충파해 공망을 당하지 않는다. 아주 좋지요. 형충파해 공망을 당하지 않는 합이 됩니다.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 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형충파의 공망을 당하지 않는 좋은 합을 가지신 겁니다. 이상으로서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왕초보 탈출하기 5번째 시간 합, 천간합과 지지합, 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